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많습니다. 그중에 어떤 요인들을 봐야 될까요? 정확한 팩트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고를 오전에 받아봤는데 오후장에 어떤 주제인가 다시 한번 보고는 씩 웃었습니다. 아, 역시 미리 한 걸음 앞서서 보시는 눈 엄지척입니다. 테마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정확하게는 어제 썼습니다. 아, 어제 네. 디테일. 네, 반도체 쪽이고요. 예, 지금 오늘 핫한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을 한번 보면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오늘 불을 뿜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얘기를 아주 문과였던 사람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로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을 뿜어내는 오늘인데요. 그러면 업황에 대한 뉴스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반도체 어떤 포인트로 그럼 업황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윈터 이즈 커밍부터 아, 맞아요. 예,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낸 뒤에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들 별로 엉망이었죠. 그럼 이게 바닥이겠느냐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바닥 맞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출발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통 이제 반도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렸던 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사는 거 아니다. 네. 예, 모아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모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한 두세 번 올라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런 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고생은 한 6개월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수익률을 다 뽑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 발견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의 주인공이죠. 네. 예, 이쪽에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반도체 이제 바닥 찍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서 6분기 사이에는 업턴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또 CT에서는 리포트를 바로 낸 게 삼성전자 좋은데? 이러면서 네. 예,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만 원 이제 5만 원 더 올라가나요? 네, 이제 이런 쪽으로. 네,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 지금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쪽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죠. 이런 쪽에서 인텔의 CPU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HBM이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업황을 딱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온 실적 흐름들이 그를 통해서 같이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훨씬 더 지금 호황을 당길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은 충분히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았다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빴다가 좋아지는 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는 후공정 기술력 이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왜 시장에서 포커스가 지금까지는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답을 주신다면요. 네, AI 반도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화가 후공정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후공정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네.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어서 쭉 패키지를 해가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웨이퍼를 테스트해야 되고 테스트한 거 가지고 패키징 한 다음에 또 패키징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에 해당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AI 칩이 그냥 단순하게 뭐 GPU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하나의 몸통이 돼서 들어가는 하나의 패키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하게 패키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TSV 공법 같은 경우 실리콘으로 관통하는 그러니까 전극을 이제 관통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고 또 2.5D 패키징 기술 또 지금 가장 많이 TSMC에서 쓰는 코어스 기술이죠. 네. COWOS 이쪽이고 마지막으로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씁니다. 특히 얘기하는 뭐 아이큐브 같은 경우가 쓰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패키징을 통해서 어떤 HBM 단이 같이 돌아가는 이런 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겠구나라는 쪽에서 후공정에 대한 부각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HBM 키워드가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부각이 됐으니까 요거 하나 좀 살펴주세요. 네. 삼성전자 향
SK향 여기에 대한 구분도 필요한 게 이쪽 섹터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력 측면에 동일하게 좀 보면 될지.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거는 뭐 단독 보도로 나왔지만은 네네. 예,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에 계약을 체결했다. 예, 뭐 계약 체결은 뭐 이 얘기는 확인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네, 그런 쪽이 이제 열리는구나라는 쪽에서 삼성전자가 뒤늦지만은 동참한다는 과정 쪽에서 오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모든 걸 뺏기고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는 늘어가는 물량 그대로 나오고 추가로 더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그만큼 쇼티지라는 얘기죠. 그게 확인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는데 둘 다 봐야 됩니다. 네. 둘 다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 SK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살짝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될지요? 리스크가 아니라 원래 잘하던 애는 네. 계속 잘합니다. 그래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아직 지금 같은 경우도 되게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이거 다 처리를 못하는 물량 같은 경우도 이거 더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다 턴키로 해준다겠다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그러면서 물량을 주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악재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역시 실적 변화들은 SK하이닉스도 빠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함께 숫자가 찍히는지도 계속 확인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 아는 가운데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오늘 특징까지 추가로 좀 질문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현재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환율에 좀 변화도 있었고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특징도 있는데요. 잠시 후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9월의 첫 거래의 문을 닫겠습니다. 네, 9월 1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이 이렇게나 강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코스피가 살짝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0.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차전지 쪽에서의 경계감,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돼서일까요? 오늘 코스닥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순항하던 이번 주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살짝 달랐는데요. 변화, 수급적인 요인들, 환율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일단 0.3%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0.9% 정도의 하락률로 확인이 되고요. 오늘 수급적인 변화와 함께 지수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사자세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장중 내내 좀 이어지는 패턴이 확인이 됐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2천억 원 넘는 매도인데 7거래일 만에 매수였다가 오늘은 팔자세로 전환이 된 시점이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 깜짝 지준율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1320원선 하회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3원가량 떨어졌고요. 다만 미국의 고용 지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경계감 함께 안고 있는 환율 상황이라는 점도 주시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듯합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한 종목씩만 양대 시장에서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보셔야겠죠. 지난 8월 1일 날 71,100원 선에 종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6만 정자였거든요. 다시 9월 1일자로 7만 원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대형 호재 않으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등에 업은 모습 확인이 되고요. 기가 1조 원 넘게 지난달에 팔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요? 5.68%의 상승률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도 보셔야죠. 자, 코스닥이 오늘 좀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 막판에 한 번 더 밀리는 패턴이었습니다. 에코프로 120만 원 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만 시세 보시면은요, 6% 넘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체크됩니다. 반도체, 그중에서는 삼성전자 강세, 삼성전자 향 종목의 강세,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인 약세, 이렇게 오늘 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많이 됐는데요.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장에 이런 흐름,
의미를 크게 부여해야 될까요? 시장 평가와 함께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보니까 선연물을 대거 매수했네요. 네. 예, 그런 쪽에서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선방했던 나머지 그동안 알고 있던 뭐 테마주들 있죠. 네. 이런 거는 거의 침몰했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좀 올랐던 나머지들 다 정리하고 일로 오는 과정들. 이게 항상 삼성전자 아니면 반도체가 움직일 때 나왔던 변화였습니다. 이게 또 오늘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수 전반적인 흐름들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영향력들이 가장 크게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삼성전자가 6% 이렇게 대형주가 오른 거는 뭐 익숙치가 않은 그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좀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었으니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후공정의 기업들, 최근에 눈여겨보셨던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들의 포인트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리스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거 정리하면은 30분 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냥 컴팩트하게 이거 3분 할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공정 관련돼서 패키징을 하는 회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딩 관련된 장비 이쪽에 한미반도체죠. 그리고 또 그밖에 다이싱이라고 하는 건 웨이퍼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돼가지고 그 하나에 맞게 만드는 게 뭐 디스코라는 회사 이오테크닉스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리플로우라는 장비 열 처리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기판 작업들 하는 회사 PSK 홀딩스, 프로텍, 레이저셀, STI. 저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PCB 쪽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판이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회사들 대덕전자를 비롯한 뭐 이스페타시스 모두 다 아는 회사들이고요. 근데 이쪽도 그동안에 잘 오른 쪽 한미반도체는 오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도 못 가고요. 그동안 SK하이닉스 쪽과 함께 먼저 이어갔던 주가의 서행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거고, 오늘 강했던 쪽은 지금 밸류체인 쪽에서 삼성전자 향의 종목들이 더 강한 편이들이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리드프레임의 해성 DS, 솔더볼의 덕산 하이메탈인데, 솔더볼이 약간 앞으로 3D 패키징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조금 더 진행되는 기술의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전통적인 오셋이라고 그러죠. 이 회사들 잘 아는 SF의 반도체부터 하나마이크로는 쭉 있는데, 이쪽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일이 바빠집니다. 기존에 하던 디램 패키징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바쁘니까 안 되겠어, 니네들이 해 하면서 이렇게 쭉 밀어주게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매출이 확 클 수 있는 회사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부각받은 게 하나마이크론인데, 이게 벌써 베트남에 어느 정도 다 공장 설비가 완료돼 있다 보니까 우리 물량 커지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이동을 해서 후공정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조금 살펴본다면 네. 많이 올랐던 쪽 말고 그러면 오늘부터 시동 걸리는 쪽을 봐야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략 후공정 쪽은 지금은 세워야 돼요? 근데 다시 돈 걸렸는데요. 그러면은 쉬는 쪽을 더 봐야 될까요? 어디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중에서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고요. 이 회사가 한양디지텍 비슷하게 실장님, 네, 실당? 예, 실장이라고 해서 예. 실장 SMT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표면에 진짜 꽂고 납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회사를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래서 다이 트랜스퍼 관련된 쪽에서도 장비에 대한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엠코가 채택한 LAB 기술이죠. 이쪽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허 있던 부분들이 풀려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수익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는 살짝 위축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성과 나온다 그러면은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 맞는 삼성향인데 조금 늦었던 부분들인 만큼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난 고점 때 한 7만 원대를 목표가로 가져가고요. 전저가는 4만 원대로 보겠습니다. 사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나마이크론 추천을 해주시려고 했다. 어제 원고를 썼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역시 이 촉에 대한 기운을 프로텍까지 이어갈 수 있길. 왜 웃으세요, 대표님? 부끄러워서요. 아유, 제가 또 해드려야죠. 목표가 7만 원까지 이야기해 주셨다. 프로텍에 대해서 오늘 포착지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AS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주에 주신 종목을 바로 일주일 만에 AS 합니다.
목표가의 임박한 수준까지 차곡차곡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V1택입니다. 자, 이 종목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가까지 거의 다 다다랐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바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V1택 어떻게 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역시 민수 대표님. 네. 네네. 네, 이쪽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AMR이라고 하는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쪽도 중요하지만 약간 로봇 쪽에도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격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한 15,000원대 정도가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근접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 쪽으로 보시고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계속 봐야 된다. 특히 그냥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로봇보다도 이런 실제적인 적용의 능력이 큰 로봇 회사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때 잠깐 언급드렸던 T로보틱스를 네. 필두로 해서 이런 AMR로 탑재가 된 2차전지 장비사들,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 로봇에 대해서도 AS 함께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로봇 쪽에 대해서는 저희 T로보틱스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챙겨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서 힌트 살짝 주신다면요? T로보틱스도 일단은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또 삼성전자 쪽으로 막 몰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고점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소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한 3만 원대 위쪽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 그런들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여전히 관심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는 챙길 때 챙기되 계속 관심 리스트에 놓아놓고 추적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9월 첫 번째 거래일 날 따끈따끈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공략 포인트 가져갈지에 대한 힌트 드렸는데요.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9월의 첫 거래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충전 잘 하시고요. 가을도 살짝 느껴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